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저의 유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단초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취업을 했습니다.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교장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사립학교 선생들은 공립학교와는 달리 교사 자격증을 요구하지도 않고 대학 졸업자 이상이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녀 샤론 스톤 닮은 교수가 만들어준 저의 갑작스러운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교장이 한 말, 우리 학교에서 일해보란 말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다. 교장이 나에게 잡을 주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다. 그도 그런 것이 나는 비이민자 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위법이고, 또 한편 이제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어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수 아동의 심리를 파악해서 애들을 가르칠 만한 영어의 스피킹 실력이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교수도 또 나도 알고 있어. 난 그저 자기 학교를 오라는 것이 이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서 요구하는 수업 참관을 해 실제 현장에서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체험하라고 하는 걸 내가 잘못 들었나 반신반의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9시 정도에 교수가 준 주소를 찾아갔다. 내가 도착한 곳은 시카고 대학에서 약 1km 떨어진 한 건물이었고, 여기는 완전 흑인 동네 한복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 가게, 온통 흑인들이다. 미국은 참 웃기는 나라다. 그런 흑인 동네 한복판에 자그마한 백인 동네가 있다. 바로 세계에서 세 번째 안에 드는 명문 시카고 대학도 남쪽 흑인 동네에 유일하게 백인들이 사는 곳, 그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 대학가는 온통 흑인 동네에 둘러싸여 있다.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인 KKK단을 여러분도 아실 것이다. 이 집단도 백인 동네보다는 흑인 동네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백인 동네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일단 주소지와 일치하는 곳에 도착해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건물로 들어서자마자 입구서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나왔다. 내가 올라가자 아주 세련된 비서가 복도에서 나를 보더니 교장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나를 보고 반기며 교장실로 안내를 한다. 교장실은 맨 구석에 있었다. 교장실을 향해 가며 몇 개의 반을 지나가며 안을 흘끔흘끔 쳐다보니 학교라고 해서 일반 학교를 상상하고 왔는데, 이건 교실 자체도 개인 책상이 없고 둥근 탁자에 의자가 있었다. 교장실도 아주 작았다. 교수는 날 반기면서 나에게 이 학교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관심 있으면 여기서 자기를 도와 에듀케이셔널 인스트럭터로 일하면 어떻겠나였다. 이제 미국 온 지 겨우 6개월이 됐다. 그런데 학교에서 인스트럭터로 일하라니, 분명히 일하라고는 들었는데, 그럼 아마 정식 취업은 아니고 혹시 무보수로 가르치는 발런티어 티처인가? 난 참 어리둥절했다. 가르치려면 영어를 잘해야 하는데 나는 가르치는 거는 잘 알지만 내 영어로 이 문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교장은 영어는 애들한테서 배우란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은 너는 빨리 영어를 할 수 있어 보이니? 라고 또 다른 격려의 말도 해주었다. 생각해보니 비록 돈을 못 받더라도 이 애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교수 말대로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예스를 했다. 그랬더니 나를 데리고 각 교실로 투어를 시켜주었다. 당연히 칠판, 책상, 책걸상, 선생, 그리고 나름 아름답게 꾸며진 전형적인 그런 교실 모습을 상상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얀 벽에 둥근 원형 책상이 하나 있는데 왠지 그마저도 앉아있는 학생은 못 보겠다. 다들 서 있다. 선생으로 보이는 어른들은 나에게 하이를 했지만 서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같이 교실 바닥에 레슬링을 하듯 아이들을 꽉 잡고 아이는 용을 쓰며 빠져나오려고 하다 날 보더니 엿 먹으라고 가운데 손가락을 보인다. 대화가 없다. 다 욕이다. 그리고 고함소리. 또 다른 방에 가보니 교사 2명당 학생 6명 정도의 비율로 된 아주 소그룹이었는데도 교사가 강의하는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정말 아수라장같이 그렇게 보였다. 그 반에 한 여자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성인 용품에서 볼 수 있는 거기서나 볼 수 있는 복장으로 내가 들어가니 윙크를 한다. 대충 설명은 들었지만 참 이상한 말썽쟁이들만 모였구나 생각을 했다. 이 학교의 정식 명칭은 Genesis Diagnostic Special Day School이라고 불리웠다. 이 학교에 많은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가 다 있지만은 특별히 행동의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socially, emotionally disturbed 된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은 사회성도 전혀 없고 감정이 너무 기복이 큰 그런 장애를 가졌다는 얘기다. 또 부모로부터 심한 육체적인 학대를 받거나 성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 또 자살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다. 특수 아동학교는 정부의 기금을 받아 교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였다. 그리고 이 학교에 재가는 90%의 학생들은 그 부모들은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몰수해 파스트 홈, 부모 대신에 양육이나 교육을 시키는 곳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학생 수의 80%는 흑인 학생들이었고 그리고 히스패닉과 에이시안 아이들이 한두 명 있었다. 총 학생은 한 40명 정도 되는데 한마디로 난장판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교실인데 일어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무법천지인 서부 개척시대의 와일드 웨스트 같이 보였다. 교수의 학교 소개와 투어가 끝난 뒤에 다 끝난 줄 알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페이퍼워크를 하자는 것이었다. 즉 고용 서류 작성을 하자는 거였다. 교장은 내가 어디가 예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정식 취업이었다. 그녀는 1년 봉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월에 1,800불 정도의 봉급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나에게 봉급을 줘야 하므로 급여 내력서를 만들기 위해 영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당시 나는 영주권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있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취득하는지도 몰랐고 그저 빨리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갈 생각뿐이었다. 교장이 제시한 1,800불, 월에 1,800불에 상당하는 돈은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은 8시에서 3시까지 5일 일하고 받는 액수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 돈은 계속해서 고정 수입이 되는 것이었다. 교장은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말해 주었다. 집에 오는 내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는 너무 기뻐했다. 그리고 저녁에 세 식구는 모처럼의 외식을 했다. 나 역시 이게 뭔 상황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내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누구도 내 말을 믿지를 않는다. 어떤 사람은 내게 조심스럽게 와서 시카고는 좁은 동네니 뻥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신용불량자처럼 돼 금방 왕따가 된다고 하니 나의 6개월 만의 취업은 잘못하면은 사기꾼으로 몰리기 일보적전이었다. 첫 출근 날 아내는 아침서부터 나의 직장 취업 소식을 처형하게 자랑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국제전화 비용 때문에 잘 안 하던 사람이 끊지도 않고 계속 수다를 떤다. 나도 한국에 계신 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자 아버지 어머니도 못 믿겠다는 듯 정말이라는 말을 거듭하시면서 기뻐하셨다. 난 이제 빌딩 청소는 그만두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지금부터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상도 못하면서 마냥 들뜬 마음으로
이 특수 아동학교에 첫 출근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이것과 관련된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